영화 타짜의 주인공 고니는 전 재산을 도박으로 하룻밤 만에 날리고 괴로워합니다. 더 이상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나의 위자료를 몰래 가져가서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합니다. 자기 마음과 씨름하던 고니는 결국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누나 돈을 몰래 가져가 전부 날려버립니다. 고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모두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갑자기 100분 토론이 너무 재밌어서 안 보던 생방까지 챙겨보던 일 같은 건 말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도박을 끊고 싶은 나와 남은 돈까지 다 쓰고픈 나,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나와 폰을 보며 시간을 날리고픈 나, 도대체 어떤 게 나을까요? 물론 이 모든 면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여러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들은 때때로 서로 충돌하고 모순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의식은 1인실 기숙사가 아니라 2인실 기숙사와 같습니다. 1인실이면 우리 마음대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되지만 2인실이라면 룸메이트와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2인실이면 다행입니다. 마음속 하위 의식들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인실인지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룸메이트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기숙사 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순된 우리 내면의 힘들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열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는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작은 시련에도 쉽게 좌절하며 그렇게 약한 자신을 보고 다시 부정적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유튜브를 보며 야식을 먹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마음, 살을 빼고 싶은 마음, 도박을 끊고 성공을 원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우선적으로 목표가 필요합니다. 달성하기 위해 몰입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목표 말입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건 그 자체로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도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재수를 했는데 그때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당시 재수생으로서 제 목표는 당연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몰입하고 하루가 공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점차 단순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 입학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대학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졌다거나 목표를 포기했다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대학이 목적이고 공부가 수단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몰입해서 공부하는 이 일이 원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이 일이 더 이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자 수능을 못 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며 집중하기는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확실히 심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그 목표에 집중한 덕분이었죠. 이렇게 목표는 일단 그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 목표가 있으면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추구할 만한 목표가 없어. 해볼 만한 일들이라고는 죄다 불만족스럽기만 하고 어느 곳도 성에 차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은 그래도 일단 우리는 어떤 목표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킬 수 있지만 대신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게 그 어떤 별로인 목표를 선택하는 것보다 나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과 같습니다.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피터팬에게 있어 어른의 롤모델은 후크 선장입니다. 후크 선장은 여러모로 못난 어른이기에 그런 어른이 되기 싫은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아예 되지 않기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아이 웬디와 어른이 되기로 선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어른이 되기 싫었던 피터팬은 영원히 아이로 남기로 선택합니다. 눈앞의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피터팬이 되기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와 달라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던 잠재성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원망만 남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선택 가능한 목표들 중에 하나를 골라 선택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비록 지금은 성에 차지 않는 목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며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꿔서 말한다면
한다면 우리는 누구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인간이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는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성공한 사람, 좋은 삶을 산 사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신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행동은 이야기의 형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치면서 이야기는 거르고 걸러져 엑기스만 남았고, 그렇게 남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오래된 이야기들은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이 보인 행동 패턴, 삶의 모습을 값진 지혜로 전해줍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걸러지고 살아남은 이야기의 대표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까마득히 오래전 유대 민족들에게서 구전되던 이야기로서 수천 년 전 어느 시점에 글로 기록되었고, 그 후로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면서 서양 문명의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 중에서도 후대의 모든 유대 민족들의 아버지로 등장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70살이 넘도록 부모에게 얹혀 살다가 어느 날 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낯선 땅으로 가거라. 그동안 안일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은 그 길로 모험을 떠납니다. 신의 부름에 응답한 그 여정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하필 처음 선택한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그 고장에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을 뻔했고, 그 다음 목적지에서는 그 지역 지배자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전쟁도 겪었으며 그 나이까지 자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이 직접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온갖 고난을 겪는 와중에도 신을 원망하거나 세상에 붕괴하며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신이 처음 약속한 것과 같이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 즉 안정되었지만 안일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여러 이유로 시련을 겪고 이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성장을 이루는 이야기는 사실 모든 이야기에서 반복되며 현대의 창작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열광합니다. 예컨대 고아로 이모네 집에서 자라며 별다른 꿈도 꾸지 못하던 11살 소녀는 일련의 시련들을 이겨내며 마법세계를 악에서 구합니다. 도시 제1의 금수저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잃은 뒤 여러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도시를 구원하는 어둠의 기사가 됩니다. 천재 억만장자 바람둥이는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주를 구해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열광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 허구 속 이야기는 사실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마법 지팡이도 없고 베트카도 없고 아이엠 슈트도 없지만 그들이 겪은 것과 같은 고난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고, 그 도전을 극복하면 우리도 저 영웅들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알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마음속 저 깊은 곳 어딘가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말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론 당신은 통일되지 않은 여러 의식들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대답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인간사에 존재했던 그 모든 위대한 존재, 인간들이 상상해낸 그 모든 영웅, 인간에게 허락된 그 모든 영웅적인 힘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고결하고 위엄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에 못 미치더라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찾아 노력하기로,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분하고 절망스럽더라도 믿기로, 바로 당신 안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을 바로잡을 힘이 있음을 믿기로, 비록 현실이 불만스럽더라도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할 이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주 불공평하고 권력은 부패하고 자연재해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나와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면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의도 있고 현명한 지도자도 있으며 아름답고 따뜻한 자연과 나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잠재해 있는 선한 영웅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면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선하게 행동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존재의 무게를 감당한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뜻이 있고 약간의 운이 함께한다면, 그렇다면 언젠가 삶의 어느 시점에 당신은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가능성 중 가장 좋은 모습을 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니, 당신은 누가 되겠습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를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누가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신 게 있거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보면 영상 만드느라 고생했던 게 다 잊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저번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도 좋았지만 이번 질서 너머는 뭔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던 피터슨 교수가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며 쓴 책이어서 더 그랬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